네, 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박찬수 한겨레신문 대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특히 이제 박 기자님은 2주 만이신데 휴가 잘 다녀오셨습니까? 예, 저희도 갔다 왔습니다. 네, 본격적인 그 내용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관련해서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나토 정상회의에서 첫 번째 연설을 했고 또 4년 9개월 만에 한미일 정상회담도 가졌는데요. 여러 가지 또 이제 에피소드, 외교적인 결례 논란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 유럽 정상들과 이제 잇따라 만나면서 내일 이제 귀국 예정인데 윤 대통령의 다자 외교 대비 두 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하시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은 특별하게 이제 흠잡을 만한 것들이 별로 없었다.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네. 성공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고 그다음에 다자 무대 데뷔가 아주 자연스럽게 외교 이제 정상 외교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의미를 두자면 이제 나토와 이쪽 한미일 이쪽 간의 연대, 자유연대라고 표현을 했더군요. 그런 부분이 좀 더 강화됐다. 그리고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사실 일본과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번에도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건 아닙니다만은 적어도 그걸 위해서 한 발짝 앞서갔고 한미일 간의 연대는 5년 전 정도는 충분히 회복한 것 아니냐 하는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특별한 실수가 없이 또 더군다나 세일즈 외교까지 나오면 비교적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지금 시대가 사실 다자 정상회의 시대인 건 맞죠. 그런데 윤 대통령이 첫 다자 정상회의 참석이 과연 나토가 되는 게 바람직했는가에 대해서는 전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한국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게 처음이니까요. 네. 나토에 왜 한국을 불렀을까? 나토라는 게 원래 생긴 게 그거 아닙니까?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의 군사적 팽창을 막기 위해서 유럽과 미국이 만든 그런 군사기구인데 지금 나토를 미국은 중국 견제까지 확대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까지 이제 끼어들인 건데 이런데 과연 우리가 들어가고 실제로 어떤 외교적 국익에서 어떤 실익이 있을 것인가라는 것들이 좀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당장 러시아가 이제 반발할 거고요. 중국과 러시아가 둘 다 반발하면은 한반도에서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제까지는 물론 북한 편에 들기도 하지만 한국 편도 좀 들어왔는데 이제 굉장히 북한 정권을 지지하는 쪽으로 갈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한반도에서의 어떤 대립이 심해지는 게 굉장히 장기적으로 보면은 외교적 그리고 통일 외교에서의 부담이 될 수가 있다라는 점을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본격적인 내용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내용은 박 기자께서 발제를 해오셨죠? 예, 오늘 오후에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오는 7월 4일에 원구성을 하겠다, 그러니까 국회의장 선출하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과연 민주당 단독으로 개원이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막판 타협이 이루어질지 한번 국회 전망을 오늘 해보겠습니다. 네. 당초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를 소집 예고한 날이 이제 내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에 이제 의총을 열고 7월 4일로 본회의를 연기를 하고 그리고 이번 주까지 국민의힘과 원구성 협상을 더 이어가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4일이라고 하면 다음 주 월요일인데 그 전까지 여야 간의 협상 타결의 여지가 있을지 두 분의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박 기자님부터. 저는 협상 타결, 막판 타결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일단 내일이죠. 7월 1일에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들어오니까요. 주말에 충분히 협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원구성 협상을 갖고서 이걸 일종의 볼모로 잡고서 정치 협상을 하겠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게 정치적인 적에는 안 맞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원은 일단 열어놓고 그러니까 네. 학교가 학생들 공부하려면 학교 문을 열어야 되듯이 국회라는 게 민의의 전당으로서 항상 국정을 감시하고 토론하려면은 문이 열려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일단 원은 구성해 놓고 그 다음에 현안 갖고서 대립을 하고 갈등을 하고 그래야지 원을 안 여는 거 갖고서 계속 싸우는 건 사실은 여당으로서도 부담이고 명분이 적기 때문에 네. 저는 막판에 극적인 타협의 가능성이 여전히 좀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저도 비슷한 견해인데요. 사실은 원구성 문제 그 전에도 보면
그 제때 원구성이 된 경우가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뭐 이것저것 다 뭐 조건들 걸고 뭐 하다 보니까 이제 원구성 협상이 늦춰지고 뭐 이랬는데 네. 이번 같은 경우는 작년 합의 중에서 이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주겠다는 합의를 민주당이 깼던 거고요. 네. 또 올해 합의 중에서는 이제 사개특위나 검소한박법 합의를 국민의힘이 깬 거란 말이죠. 어찌 보면 한 번씩 그 약속을 파기했어요. 그 상태에서 지금 이 국면을 맞았단 말이죠. 그런데 여전히 법사위원장 문제, 사개특위 문제가 지금 걸려 있어요. 그런데 이제 법사위원장은 이제 민주당이 작년 약속을 지키겠다 이렇게 나오면 네. 저는 순서대로 보면 그래 올해 약속 중에서 그럼 사개특위 참여 부분은 국민의힘이 약속을 지키겠다 이렇게 나오는 게 전 순서라고 봐요. 네. 그런데 지금 사개특위에 참여를 하게 되면 이제 검수완박법 자체를 인정하는 모양새가 된다. 뭐 이것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거부를 한 상황이죠. 그렇게 보면 제가 한 번씩 약속을 어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내일 새벽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귀국을 하면 네. 거기에서 이런저런 그 이제 협상의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 근데 뭐 이런 일에 늘 보면 7월 4일 날 한다고 하면 아마 대개 7월 3일쯤에 가서 뭐 극적인 타협도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이 꽤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바로 듭니다. 직전에요. 네. 네. 근데 이제 혹시나 만약에 타결이 안 될 경우에 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의장 선출을 이제 하겠다는 건데요. 국민의힘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국회 사무총장이 임시회 소집 공고를 내고 최다선 의원이 그 임시 의장을 맡아서 국회의장을 선출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그런 입장인데 양측의 주장 과연 어느 쪽이 그 맞는 쪽이 있는 건지 두 분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아니 국회는 당연히 그 문을 열어야 되는 거죠. 그 국회란 게 그 민의를 수렴해 갖고서 항상 국정을 논의해야 되는 장인데 네. 그거를 이렇게 닫느냐 여느냐 갖고 어느 것이 이렇게 합법적이냐를 따지는 것 자체가 좀 우스운 거고요. 국회는 당연히 문을 여는 게 맞고 그 문을 여는 거 갖고서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 절차를 따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불성설이죠. 그러니까 이런 전례가 있었나요 그 전에도? 예전에는 이제 가능하면 여야가 타협해서 문을 열자는 것 때문에 안 열었던 거지 사실은 국회는 뭐 다수의 뜻에 따라갖고 문을 열자 하면은 학생들이 문을 열자 했는데 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학교 문을 못 열겠어라고 얘기하면 사실 명분이 없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국회에도 네. 지금은 뭐 저건 뭐 민주당 얘기가 맞죠. 어쨌든 열기로 하면은 국회의원 다수가 그 동의하면은 본회의 열어갖고 국회의원 여는 것 자체는 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걸 오히려 불법으로 보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그 지나친 정치 공세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원래 국회법에 보면요.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는 총선 후에 최초 원구성을 할 때 그 법에 따라서 하거든요. 네. 그런데 국회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은 지금 이제 전반기가 끝났잖아요. 네. 끝나고 후반기에 원구성을 못 하고 있는 이 상태도 대체적으로 준용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민주당 주장이.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국민의힘이 도저히 못하겠다고 나오면 민주당은 그대로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전례가 있었느냐는 거는 멀리 가지 않아도 돼요. 2년 전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2년 전에 이제 기사로 보면 뭐 민주당 단독 그러는데 단독은 아니고 사실은 그때 국민의힘을 빼고 민주당, 정의당 뭐 이런 데가 다 합쳐서 그 국회의장단 선출했거든요. 네. 2년 전에 그랬어요. 그런 거 보면 지금도 뭐 못할 거 아니죠. 그리고 그게 뭐 국회법을 어겼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서로 이제 지금 대치 국면이다 보니까 뭐 상대방이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아마 권성동 원내대표가 들어와서 어차피 협상이라는 거는 자기 걸 100% 관철시키는 건 협상이 아니잖아요. 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서로 주고받는 차원에서 그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고 만약에 7월 3일까지 안 되면 그럼 7월 4일 날 민주당이 강행하느냐 아마 그것도 좀 두고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요, 현재 필리핀을 방문 중입니다. 현재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가 있긴 한데, 보통 여야 협상 중에는 이렇게 예정돼 있던 해외 그 출장 일정을 좀 취소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겠습니까? 근데 순방을 강행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 국민의힘이 국회 원구성에 상대적으로 좀 느긋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그 속내나 전략을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저는 뭐 국민의힘이 느긋해서라기보다는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실은 굉장히 특사 같은 걸 가고 싶어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봐요. 무슨 얘기냐면 네. 본인과 뭐 일종의 실세 경쟁을 하고 있는 장제원 의원은 특사로 갔다 왔잖아요, 벌써. 그다음에 김기현 전 원내대표
특사로 갔다 왔거든요. 당권 경쟁인가요? 당권 거기는 이제 당권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도 뭔가 특사 더군다나 이거는 저 마르코스 주니어 그 저 대통령 취임식이기 때문에 필리핀이 멀지도 않고요. 네. 정말 며칠 만에 갔다 올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뭐 국민의힘이 느긋하다 이렇게 보는 거는 어폐가 있고 한번 특사를 꼭 하고 싶어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냥 며칠간 잠깐 갔다 오고 네. 뭐 내일부터 협상해도 뭐 그렇게 늦는 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국민의힘이 어쨌든 국회를 여는 데 있었고 지금 그 국회에 좀 소극적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느긋하다기보다는 네. 지금 국회 열어서 사실 국민의힘이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이게 다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국회를 열어갖고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경제 위기, 어쨌든 물가도 오르고 환율도 굉장히 오르고 여러 가지 점에서 경제 위기가 닥쳐오고 있는데 그러면 국회는 이 정부의 경제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법 지원을 하는 게 굉장히 큰 그런 그 역할인데 지금 국민의힘이 소수당이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국회 열면 당장 사개특위라든가 민주당이 주도했던 법안들 그런 어떤 뒤치각거리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국회를 열어갖고 뭐가 이렇게 우리가 정치적으로 얻을 게 있는가라는 생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소극적으로 되고 그런 소극적인 모습들이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의 필리핀 출국 같은 걸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하지만 뭐 그 대통령 입장도 그렇고 그 여당 입장도 굉장히 좀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게 최근에 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긍정보다 부정이 더 높아진 데드크로스를 기록을 하면서 이제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또 경제 상황도 여러 가지 지금 굉장히 그 민생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제쳐두고 국회가 원구성도 못하고 있는 상황은 아무래도 야당보다는 여당이 뭐 책임과 또 이 부담이 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게 오래 가면 그렇게 되겠죠. 결국은 오래 가면은 모든 부분이 국회는 이제 국회 책임이라고 하고 또 뭐 어디 다른 뭐 사회는 사회 책임이라고 하지만은 결국은 그 모든 책임이 오래 가다 보면은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돌아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국회가 원구성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국회가 이렇게 공전하는 것 자체가 아직 대통령에게까지 직접적인 책임의 화살이 오기보다는 국회 여야에게 돌려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그게 오래 갈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정부 여당의 책임으로 환원되기 때문에 저는 정부 여당도 빨리 이렇게 좀 원구성을 일단 하고 여야가 그 경제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데서 협력할 수 있는 건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사실 국민이 원하는 그런 그림이라고 봐야겠죠. 그렇군요. 네. 그렇죠. 뭐 저도 그 사실은 이제 이게 뭐 전적으로 정부 여당의 책임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다 책임이 있죠.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볼 때 누구 책임이 크냐 이렇게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현재 6월 국면에서는 지금 얘기하셨듯이 이게 정부 여당이 책임이 크다 뭐 국민들이 그렇게 가리키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지금은 그냥 다 이렇게 뭐 여당도 책임, 야당도 책임 이런데 이게 이제 시간이 더 가면 예를 들어서 7월 4일에도 제대로 합의가 안 돼서 또 문을 못 열고 점점 더 가고 뭐 이렇게 되면 다 부담이 되거든요. 그때는 아마 국민들 여론이 대략 판정을 해줄 거예요. 누구 책임이 더 크다. 그거에 따라서 부담이 큰데 저희의 경험으로 보면 일반적으로는 지금은 뭐 워낙 국회가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여서 그렇긴 한데 일반적으로 보면 여당 책임이라고 국민들이 판단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협상을 빨리 해야 된다고 지금 저희가 촉구하고 있는 거죠. 네. 네, 현재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치의 핵심은요, 바로 사개특위입니다. 결국 검수완박 입법을 완성하자, 아니다, 못한다, 이런 입장이 서로 부딪히고 있는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와 검찰이 검수완박법은 위헌이라면서 헌재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사개특위 입장이 오락가락하는 것도 이게 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때문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계속 이걸 밀어붙일까요? 앞으로의 전국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글쎄요, 그게 이제 원구성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근데 이걸 뭐 한동훈 그 법무부 장관 때문에 그 사실은 국민의힘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말 한 번 듣고서 이렇게 했다는 거는 정말 어불성설이고요. 그건 아마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주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사개특위라는 거는 결국은 지난 그 박병석 국회의장 시절에 중재안을 여야가 다 받았던 거 아니겠어요? 그 안에 포함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수완박과 사개특위는 사실상 하나의 합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검수완박법은 국회를 통과했잖아요. 그런데 사개특위는 그 부분을 거부함으로써 이제 못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논리가
뭐 전혀 틀린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럼 언제까지 그 합의를 안 지키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이번 원구성 협상을 하는 과정에 이제 사개특위 참여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아니겠어요. 네. 그 부분도 함께 뭐 참여를 하되 뭘 어떻게 한다는지 뭐 이렇게 아마 일괄타결적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 사개특위가 지금 국회 원구성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기보다는 오히려 그건 명분이라고 봅니다. 사실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 국민들 관심의 사개특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별로 관심 아니거든요. 민주당도 알고 국민의힘도 알 겁니다. 민주당도 사실은 사개특위를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그걸 지금 밀어붙일 만한 그런 동력이 굉장히 약화됐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법안을 지난 4월에 처리했고 그 처리한 결과가 6월 그 지방선거에서의 참패로 나타났던 거거든요. 그걸 봤기 때문에 민주당도 사개특위를 어쨌든 그 논리적인 이제 귀결로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동력은 많이 약화된 상태인데 네. 지금 그게 쟁점처럼 되고 있는 것 자체는 이제 여야가 하나의 명분으로서 명분 쌓기로서 그걸 이제 잡고 있을 뿐이고 실제로는 이제 그거는 국회를 연 다음에 그냥 그 자체로 대립 상태로 놔둬도 다른 부분들을 운영해 나가는 데는 크게 영향을 미칠 만큼의 이미 그런 동력은 저는 상당히 상실돼 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든 사개특위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해놔야지 원구성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합의를 해놔야 돼. 이제 다만 합의를 해놓고서 그냥 사개특위 그 문 연 상태에서 그냥 놔두든가 아니면 뭐 다른 쪽으로 어떻게 하든가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한 합의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검수완박 그 검수완박을 무효화시킬 수는 없죠. 네. 그 그러나 소송 취하권은 건드리지 않고 그거는 뭐 소취야 글쎄 그것도 잘 사개특위는 아시지만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아시겠지만 헌재로 넘어가면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네. 그 다른 국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 원 구성이 지연이 되면서 인사청문회도 열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박수훈의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재송부 시한이 어제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순방에서 이제 내일 돌아오면 두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지 여기에 또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또 이제 그 선관위가 김승희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수사를 의뢰를 했어요. 이게 과연 임명에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 그 선관위가 수사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건 굉장히 큰 부담이죠. 더군다나 그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그 사안이 보면은 그 액수 자체는 그렇게 크지가 않지만은 이 사안 자체가 국민들 볼 때는 저기 장관이 될 사람이 저렇게 쪼잔하게 저런 걸 빼먹으려고 저렇게 했냐. 굉장히 그 국민 정서를 건드리는 민감한 게 있거든요. 뭐 렌터카를 자기 돈으로 이렇게 샀다거나 아니면 뭐 오늘 어느 신문 보니까 문구점에서 20몇만 원어치를 뭐 이렇게 가라로 이렇게 좀 저거 했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거 하나하나가 국민들 볼 땐 야, 저런 사람이 장관 돼서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앞으로 그 검찰 수사하면 계속 좀 불거질 텐데 이건 굉장히 그 정부 입장으로서는 큰 부담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 사안이 어쨌든 그 김승희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는 데는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겠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네. 뭐 저도 기본적으로는 같은 생각이고요. 지금까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선관위가 수사 의뢰를 한 경우는 제 기억에는 없어요. 네. 왜냐하면 선관위가 저건 그 제법 그래도 그 일종의 준사법권 같은 걸 가지고 조사를 해서 내린 결론이거든요. 네. 저게 뭐 최종적인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재판 뭐 판결로서 나타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정부기관 중에 하나인 독립적인 기관이 조사를 해서 이거는 수사를 해볼 만하다. 위법 혐의가 아주 농후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그대로 모른 척하고 그냥 임명하기에는 굉장한 부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의 한 줄 논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 의원님. 네,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민주당과 그 국민의힘 간의 뭐 원구성 협상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이거 말고서 국민의힘 당내 문제로는 이준석 대표를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에 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은 드러난 게 없어요. 그 얘기는 정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관해서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걸 의미해서 저는 오늘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대통령의 본업은 정치다. 정치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한 줄 논평으로 했습니다. 네. 박 기자님. 네, 저도 좀 우연히 이렇게 좀 겹치게 됐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리스크라는 말을 요즘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리스크가 여권 자체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임기 초반에 여권이 왜 저 모양인가? 그리고 국회는 왜 이렇게 열리고 있지 못한 건가? 이걸 보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모르고 정치나 정책의 주요 우선순위 결정을 미루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한 줄 논평을 이준석 리스크가 아니라 윤석열 리스크다. 이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민주당이 예고한 7월 임시국회 관련 쟁점과 정치권 움직임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박찬수 한겨레신문 대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